좁혀서 그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헌 시기 문제는요, 우리 개헌특위에서 시기 결정하면 결정됩니까? 그거 아니면 저는 당 대표들 간에 거기에 뭐 대통령과 의견 교환을 포함해서 당 대표들 간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든지 의견을 나누든지 하도록 하고,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은 지금 6월 달까지 개헌을 해야 된다고 계속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 최대한 우리도 지금 정부의 일정과 경쟁을 해서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내용 중심의 논의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시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거 비생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내용 문제도요. 물론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견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견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탓하고 문제 제기하고 하는 이런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의 논의를 이어받아서 조금 더 초점을 좀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우리 헌정특위의 본격적인 논쟁의 지점은 딱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정부 형태인데 정부 형태 문제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나 의원님이 이런 거 필요하지 않느냐 했던 게 우리 여당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관계에 너무 오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개헌특위 때 이미 수많은 의원들과 자문위원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컨센서스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나 의원님도 그런 정도 취지면 충분히 저는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할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아있는 정부 형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각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혼자서 행사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의회와 협력해서 할 거냐, 협력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논의 한번 해보고, 나머지 문제는 혹시 이견이 있으면 떨구고 가고, 합의되면 합의되는 거로 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이 문제, 내각 인사권 문제에 대한 변경이 없이는 이번 개헌은 의미가 없으니 이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가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각에 대한 인사권은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에게, 의회제라면 의회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 원래 헌정제도는 의회제가 민주적인 헌정제도죠. 근데 대통령제라고 생긴 것은 집행의 효율성, 집행의 선명성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의회와 대통령이 이중적인 헌법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대통령에게만 내각 인사권을 주게 해서 집행부 전체를 통솔하게 한다면, 이거는 기본적인 헌정 원리상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어떻게 협력할 거냐는 걸 뭐 장관에 대한 동의제로 갈지, 청문제로 갈지, 아니면 뭐 추천제로 갈지, 이런 부분들, 우리 헌법도 그래서 국무총리를 두고 국회 동의를 받게 하고 그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의회와 협력을, 의회의 대의권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이번 헌정개혁에서 어떻게 손질할 거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전 자치권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우리 주광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제가 좀 한번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그냥 법률 사안이니 우리가 굳이 헌법 논의도 아니,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개헌특위의 논의 과정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이 논의가 충분히 돼 있었고요.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른 건 몰라도 이번 개헌을 통해서 자치 그리고 자치재정권, 이 두 조항에 관해서는 헌법에 명시해서 자치권을 확대하자. 이게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치입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의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지방 조례를 다 무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헌법 구조에서. 그래서 자치 입법권을 이번에 헌법에 명시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다. 자치 재정권 문제 자꾸 교부세로 해결하자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 빈부격차,
이게 앞으로 더 커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재정조정제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부자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돈 못 내겠다. 이 반발을 중앙정부가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헌법적 합의를 이번에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입법, 자치재정 이 두 가지 권한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이번에 좀 확대하자. 이 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점에 대한 쟁점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대의 권력이 지금 헌법적 정통성이 헌법 명문으로만 있지 실질적으로 달성이 안 되니 그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대표성을 강화하자. 이 세 가지 쟁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거. 이게 우리 개헌특위의 가장 중요한 저는 그 임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저는 의원님들이 꼭 당론이 아니더라도 각자 의견들을 자유롭게 발언해서 이 개헌특위의 컨센서스를 한번 시도해보고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뭐 당대당 대표들 간의 협상으로 넘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서로 상대 당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논의보다는 이 핵심 쟁점에 대한 제출하는 이런 논의를 좀 빨리 발전시켜 나가자. 네, 그런 의견.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 김경엽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번 달에 들어서 개헌 토론회를 내일까지 하면은 지금 세 번째 개최하고 이번 달에만 지금 세 번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통일시대에 준비하는 개헌의 방향, 두 번째는 노동계 일하는 사람들의 개헌 관련된 의견을 듣는 자리, 노동계의 개헌 관련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내일은 이제 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 문제와 관련된 아마 검찰 권한의 아마 헌법상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아마 이런 문제가 가지고 내일 개헌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아마 각 당이나 아마 각 개헌특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런 개헌과 관련된 의견들을 쭉 다 수렴을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진척이 좀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개헌 관련된 지난 1년 동안의 개헌특위에서의 논의 과정을 쭉 보면은 일정 정도 개헌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합의가 될 정도의 일정 정도 공감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아주 쟁점이 아주 치열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지금 헌정특위가 새로 출범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그런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논의가 보면은 지난번 개헌특위에서 했던 논의의 수준에서 거의 좀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정당이 존재하고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각의 거기에서 뭔가 의견이 모아져서 그 의견을 가지고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동시 국민투표를 할 경우에 지금 아마 3월 초까지 해서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쯤은 이제는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문화 작업에.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내 개헌의 방향, 원칙, 주요한 개헌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들 당론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당의 주요한 그 의견으로 모아져 있고 이것을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 물론 아마 그 여기과 관련된 당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정당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타의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 개헌안과 관련된 안이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당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교섭단체 차원에서 교섭단체의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이걸 가지고 교섭단체 간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조정이 가능할 텐데 지금은 그걸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작년에 해왔던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외에는 전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다. 이런 겁니다. 교섭단체에서 교섭단체의 의견으로 개헌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교섭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신속하게 각 교섭단체가 교섭단체의 안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섭의 협상에 들어가야 될 시기다. 이런 겁니다. 몇 가지의 지금 오늘 또 지금 나오는 얘기, 작년 개헌특위에서 1년 내내 나왔던 얘기 또 듣고 있고 또 듣고 있고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헌, 지금 정해진 작년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시기, 개헌,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교섭단체가 의견을 확정하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다 존중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를 해올 수 있다면 그것을 존중할 것이고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라도 그 개헌안을 내겠다. 이렇게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를 지시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신속하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논의할 만큼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내내 다 했고 각 정부 형태의 장단점, 의견 수렴도 다 했고 각 권력기관 문제, 지방분권화, 국민기본권 문제, 물론 그 중에서 이견 차이가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건 저는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공감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문화 작업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개헌안을 마련을 해야 될 때다. 더 이상 똑같은 얘기 계속 되풀이하면서 개헌특위 계속 이런 식으로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 저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개헌 조문화 작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막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거 비생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내용 문제도요. 물론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견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견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탓하고 문제 제기하고 하는 이런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의 논의를 이어받아서 조금 더 초점을 좀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우리 헌정특위의 본격적인 논쟁의 지점은 딱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정부 형태인데 정부 형태 문제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에 대한 동의제로 갈지 청문제로 갈지 아니면 뭐 추천제로 갈지 이런 부분들, 우리 헌법도 그래서 국무총리를 두고 국회 동의를 받게 하고 그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의회와 협력을, 의회의 대의권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이번 헌정개혁에서 어떻게 손질할 거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전 자치권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우리 주광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제가 좀 한번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그냥 법률 사안이니 우리가 굳이 헌법 논의도 아니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개헌특위의 논의 과정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펴서 그 문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헌 시기 문제는요,
우리 개헌특위에서 시기 결정하면 결정됩니까? 그거 아니면 저는 당 대표들 간에 거기에 뭐 대통령과 의견 교환을 포함해서 당 대표들 간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든지 의견을 나누든지 하도록 하고,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은 지금 6월 달까지 개헌을 해야 된다고 계속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 최대한 우리도 지금 정부의 일정과 경쟁을 해서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내용 중심의 논의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시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나 의원님이 이런 거 필요하지 않느냐 했던 게 우리 여당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관계에 너무 오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개헌특위 때 이미 수많은 의원들과 자문위원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컨센서스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나 의원님도 그런 정도 취지면 충분히 저는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할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아있는 정부 형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각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혼자서 행사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의회와 협력해서 할 거냐, 협력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논의 한번 해보고, 나머지 문제는 혹시 이견이 있으면 떨구고 가고, 합의되면 합의되는 거로 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이 문제, 내각 인사권 문제에 대한 변경이 없이는 이번 개헌은 의미가 없으니 이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가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각에 대한 인사권은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에게, 의회제라면 의회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 원래 헌정제도는 의회제가 민주적인 헌정제도죠. 근데 대통령제라고 생긴 것은 집행의 효율성, 집행의 선명성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의회와 대통령이 이중적인 헌법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대통령에게만 내각 인사권을 주게 해서 집행부 전체를 통솔하게 한다면 이거는 기본적인 헌정 원리상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어떻게 협력할 거냐는 걸 장관